안녕하세요. 라운드업 스튜디오 플래처입니다. 자, 오늘은 리액트 기초 내용에서 CDD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DD라고 하는 거는 컴포넌트 주도 개발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론트엔드 개발에서 사용되는 그 패러다임 중 하나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 개별적인 컴포넌트들을 다 분리하고 각 컴포넌트들을 독립적으로 개발, 테스트, 문서화하는 그런 접근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CDD는 모듈화와 재사용성을 강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애플리케이션의 구조를 이해하고 유지보수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것을 기대하면서 이러한 개발 방식을 추구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아래에 링크가 있잖아요. 저 component driven.org에 들어가 보시면은 저 순서를 알려주고 있거든요. 우선은 자금 단위로 컴포넌트들을 하나씩 만들어 나갑니다. 이걸 컴포넌트 빌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만든 컴포넌트들을 결합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뭐 버튼하고 라벨을 합쳐서 뭐 검색하는 그 하나의 단위, 뭔가 이제 사용해 볼 법한 단위로 만들어지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컴포넌트가 되는 거고, 이러한 것들을 또 여러 개를 조립을 하면은 하나의 페이지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러한 페이지 여러 개를 합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프로젝트가 된다. 이러한 컨셉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컴포넌트는 작은 것도 컴포넌트고 큰 것도 컴포넌트예요. 그래서 이 컴포넌트들이 조합돼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이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CDD의 핵심 개념과 장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컴포넌트의 모듈화를 얘기를 하는데요. 애플리케이션을 작은 컴포넌트로 나누어서 개발을 하는 겁니다. 이러면은 모든 것들이 모듈화가 되는 거잖아요. 각각의 뭐 버튼이든 뭐 레이블이든 아니면은 어떤 페이지를 만들든 이것들이 각각이 다 컴포넌트가 되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여러 명이 붙어서 만드는 어떤 거대한 프로젝트를 만들더라도 각각을 컴포넌트 단위로 개발을 하기 때문에 너는 버튼 만들어, 너는 어떤 거 만들어,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개발하기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되고,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이 버튼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버튼이 필요해 하면은 그 버튼은 이미 개발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들을 다 갖다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능을 재사용하기 쉽게 이렇게 설계가 된다. 이것들이 컴포넌트의 모듈화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독립적 개발, 이거 제가 첫 번째 얘기하면서 같이 얘기한 건데, 각 컴포넌트들을 독립적으로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다. 그래서 개발 속도들을 좀 높일 수 있죠. 그러니까 병렬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이겁니다. 원래 같았으면은 이 페이지를 만들 때 이 페이지 누가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를 누가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순서를 지켜가면서 만들어야 됐다고 하면은, 자, 우선은 작은 단위로 병렬로 먼저 만들어, 이렇게 해서 만들게 되면은 그 다음에 큰 범위, 그 다음에 큰 범위, 이렇게 하면은 병렬적으로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개발 속도를 땡길 수가 있게 되겠다, 이런 식으로 기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식으로 잘 되려면은 그만큼 좀 체계적으로 모든 개발자들이 이 CDD를 다 익히고 있어야 된다, 이러한 기대값들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사용성이 있습니다. 자, 한번 개발된 컴포넌트는 여러 곳에서 재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우선은 우리가 버튼이라는 걸 만들게 되면은 이 버튼은 여러 곳에서 쓰인다는 전제 하에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사이트를 만들잖아요. 보통 우리가 프론트엔드를 개발한다는 거는 어떤 뭐 페이지든 앱이든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니까 그런 톤 앤 매너라는 것들을 지켜줘야 합니다. 우리가 만든 이 버튼은 모든 곳에서 쓰이는 버튼이야, 뭐 이런 식으로 컨셉을 한 두세 가지 정도로 정의를 한 다음에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모든 곳에서 이 버튼을 재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컨셉이 지켜지지 않으면은 버튼을 한 뭐 10대까지 막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더 이상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재사용성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컴포넌트를 만들 때 그런 컨셉을 잘 정의를 하고 만들어야 한다. 우선 이런 것들이 지켜져야만 우리가 컴포넌트 드리븐이 가능해지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지키게 되면은 재사용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코드의 중복을 줄이고 전체적인 개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문서화가 있습니다. 컴포넌트를 독립적으로 개발하게 되면 각 컴포넌트의 동작과 인터페이스에 대한 문서화를 쉽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다른 개발자들이 컴포넌트를 이해하기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이 문서화를 도와주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또 알아볼 건데, 우선은 이 문서화라는 게 뭐냐면 이 버튼이 갖고 있는 프롭스가 뭐야,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벤트가 뭐고, 그래서 너가 이 버튼을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요런 props들을 넘겨주면은 이런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어. 요런 것들을 정의해 놓은 문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이 컴포넌트를 만든 개발자들이 정의를 해준 거겠죠. 뭐 문서에다가 제가 만든 버튼은 이런 녀석이에요 하면서 이제 소개서를 적어 놓았을 텐데, 요것들을 좀 더 간편하게 만들어주는 디펜던시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테스트 편의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컴포넌트를 독립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기 때문에 테스트 커버리지를 높이고 버그를 쉽게 찾아낼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컴포넌트를 독립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다. 왜냐면은 이 컴포넌트는 우리가 독립적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이게 어디 다른 컴포넌트랑 연관돼서 만들어졌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그 페이지 안에서 계속 뭐 div 태그를 넣든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짜왔잖아요. 그 안에서 저희가 이모션을 계속 사용을 해갖고 그 안에서 스타일 정의하고 이렇게 넣으면은 사실 그 컴포넌트 안에 여러 태그들이 같이 종속된 상태로 개발이 되었으니까 각 컴포넌트들이 그 컴포넌트 단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속됐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about 페이지를 만들었으면은 그 about에서 사용된 뭐 p 태그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개는 독립적으로 테스트할 수는 없겠죠. 그 페이지 단위로 우리는 테스트가 가능하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만약에 그 p 태그 자체를 우리가 독립적으로 컴포넌트로 만들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p 태그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테스트해 볼 수 있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테스트 커버리지들을 좀 더 올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CDD에 대해서 컨셉은 이해했어요. 작은 단위부터 우리가 독립적으로 그러면은 개발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컴포넌트를 그럼 어떻게 구성해야 될까?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로 아토믹 디자인이라는 거를 여기 앞에 있는 저 컴포넌트 드리븐 ORG에 가보시면은 문서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잠깐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요런 사이트입니다. 요런 사이트에 들어와 보시면요, 뭐 컴포넌트 드리븐 유저 인터페이스 뭐 이렇게 해갖고 들어와갖고 여러 소개들 합니다. 뭐 빌드 뭐 하고 요것들을 뭐 하나의 컴포넌트를 만들고 컴바인 해갖고 어셈블을 하면은 페이지가 만들어지고, 요것들을 인테그레이션 하면은 하나의 프로젝트가 돼. 이런 개념이고, 베네핏이 나오고 쭉 내려와 보면은 여기에 run more 해갖고 이런 것들을 더 배워보면 우린 CDD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어, 이런 컨셉에 나오는데, 여기서 아토믹 디자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토믹 디자인이라는 곳에 들어오면요, 여기서도 어떠한 컨셉에 대해서 뭐 주기율표까지 소개를 해줘요. 우리가 어디에서 아이디에이션을 해왔는지, 그러면서 아톰, 뭐 원자, 분자, 뭐 이런 유기체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분해를 해왔는지 이런 아이디어에 대한 소개이니까 이것도 같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이트도 저 아래 레퍼런스를 들어가 보시거나 아니면 앞선 페이지에서 제가 들어갔던 것처럼 링크를 타고 들어와 보시면 됩니다. 자, 아토믹 디자인은 효과적인 인터페이스 디자인 시스템 만들기 위해서 동시에 작동하는 뭐 원자, 분자, 그 다음에 유기체, 템플릿, 페이지,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똑같아요. 자, 원자를 여러 개 조합하면 분자가 되는 거고, 이 분자를 또 여러 개 조합하면은 유기체, 그 다음에 요것들이 합쳐지면 또 템플릿이 되는 거고, 이 템플릿이 실체를 가지게 되면은 페이지가 된다라는 컨셉입니다. 자, 그래서 원자부터 소개를 해보면요, 자, 원자라는 거는 물질의 기본 구성 요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론트엔드, 자, 이 아토믹 디자인에 대해서 우리가 혼동하면 안 되는 거는, 요거는 우리가 디자인 시스템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프론트엔드에 대해서 딱 맞춰서 소개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이거를 우리는 웹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프론트엔드 단에서의 소개와 좀 매핑을 해보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웹 인터페이스의 아톰을 비교해보면은 레이블, 인풋 버튼 같은 이런 HTML 태그 같은 애들하고 비교를 해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는 그 정도의 작은 단위를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여기에는 우리가 색상, 글꼴 같은 우리가 스타일을 입히는 이런 것들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분자가 있습니다. 분자는 한 개 이상의 원자가 결합된 컴포넌트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아까의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자, 요게 원자예요. 레이블, 그 다음에 뭐 입력하는 칸, 그 다음에 버튼,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요 입력 인풋 버튼 이렇게 합쳐져 있는 거, 레이블까지 합쳐서
요렇게 합친 것들을 우리는 분자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입력 폼이나 검색 창 같은 것들까지 합친 거를 우리는 분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우리는 하나의 또 컴포넌트라고 볼 수 있고, 요거는 우리가 분자 단위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기체라는 게 있습니다. 유기체는 인터페이스가 이제 상대적으로 복잡한 부분들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분자는 검색 창이잖아요. 근데 뭘 검색할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그래도 뭔가 기능은 할 것 같은데 정도의 수준이고, 유기체는 이제는 사용자에게 의미 있는 목적을 가지고 UI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더나 푸터, 사이드바 같은 이 정도 수준을 우리는 유기체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입력 폼 같은 것들이 이제 여러 개 합쳐져 있는 것들, 요런 애들이 이제 유기체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요. 이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정의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팀 내 우리가 같이 개발하는 사람들끼리 요 정도는 우리가 오가니즘 정도로 정할 수 있겠다, 요런 정의를 같이 내려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은 템플릿이 있습니다. 템플릿은 주로 페이지를 형성하기 위해 함께 구성된 유기체 그룹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함께 결합되기 시작하고 레이아웃이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수준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것도 그 사이트에서 예제로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은 유기체는 요 정도 수준이에요. 아까 요게 분자 단위였잖아요. 이 분자가 합쳐지고 여기에 이런 메뉴들 그리고 로고 이런 합쳐져 있는 딱 이 정도 헤더 수준이 우선 유기체 정도로 보는 거고요. 요런 유기체랑 그 다음에 이 바디 부분, 우리 레이아웃 배웠죠? 요런 것까지 합쳐져 있는 이 정도 수준을 우리는 템플릿이라고 봅니다. 이 정도 수준.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표현하기 위한 건지가 명시적으로 이제 모두가 보이기 시작했죠. 요거를 우리는 템플릿이라고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아웃이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는 이 템플릿의 특정 인스턴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컨텐츠가 표시되는 화면을 의미하는 거고요. 최종 사용자, 엔드 유저가 사용하는 기능들이 실제로 제공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템플릿하고 페이지는 거의 동일한 수준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템플릿은 요 상태예요. 지금 아직은 뭔가 컨텐츠, 실제 컨텐츠가 표현되진 않았죠. 레이아웃만 정의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실제로 컨텐츠들이 들어간 상태를 우리는 페이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템플릿과 페이지를 구분을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원자, 분자, 유기체, 템플릿, 페이지로 해서 우리는 아토믹 디자인으로 나눠진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럼 우리는 이 컨셉을 가지고서 CDD를 해볼 수 있겠구나 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론적인 내용들을 한번 다뤄봤는데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CDD를 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건가, 요거에 대해서 궁금하실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컴포넌트들을 모듈화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의 모듈화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디렉토리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프로젝트의 구조, 프로젝트의 아키텍처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우리가 개발이 가능한 수준으로 프로젝트를 쪼개는 작업들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문서화, 요것들을 우리가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자, 이런 것들을 해보기 위해서 실습편이 총 2편으로 나눠서 소개가 될 예정입니다. 우선은 문서화를 먼저 해볼 예정이에요. 문서화는 문서화를 도와주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리면요. 자, 스토리북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스토리북은 Build UI without the grunt work 뭐 이렇게 해갖고 표현이 되어 있는, 자, 이런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스토리북이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뭐 차트, 뭐 이미지, 뭐 이런 식으로 쪼개져 있는데, 이런 것들 뭐 중요하진 않고요.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수준으로 쪼개서 이 UI가 어떻게 표현되는지들을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우리는 아까 배웠던 아토믹 디자인 기준으로 우리가 이 UI들을 요 문서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지금까지 개발했던 이 프로젝트 있잖아요. 그거를 원자, 분자 뭐 이런 단위로 한번 쪼개보는 작업들을 간단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2가지 섹션으로 나눠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 예정이니까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로젝트 구조를 어떻게 하면은 더 좋게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영상이 하나 더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지금은 CDD에서 다뤄봤는데, 이거 말고도 우리가 좀 더 기능적으로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하면은 우리가 더 나은 개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컨셉이 하나 더 있으니까 그걸 하나 더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론적인 내용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번에 실습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